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아이고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은 14도 정도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로 느껴집니다. 자, 이곳 한강공원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보시면 현수교인데요. 좌우로 케이블이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입니다. 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해서 올림픽대교는 케이블이 24개입니다. 자, 저 올림픽대교를 보니까 제가 3년 7개월 전에 방문했었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즉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생각이 납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현재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올림픽대교가 규모가 가장 웅장해 보입니다. 자, 올림픽대교 그 강 수면과 다리 도로면 사이의 높이 차이를 보시면 한 20m가 약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림픽대교의 탑이죠. 탑의 높이도 한 70m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9개월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금문교, 즉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그 규모는 올림픽대교에 비하면 굉장히 큽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 30개 정도 중에 올림픽대교가 규모가 가장 큰 규모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올림픽대교 규모의 서너 배는 됩니다. 자, 다리 길이부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올림픽대교의 다리의 길이는 대략 한 1.2km 정도, 그 정도 돼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금문교는 다리 길이가 2.8km입니다. 남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에 있는 그 소살리토라는 그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금문교인데요. 금문교는 다리 길이가 2.8km인 반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교는 다리 길이가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올림픽대교 다리 길이가 금문교의 절반도 안 되는 길이죠. 그리고 올림픽대교는 한강의 수면과 다리의 도로면 높이가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금문교는 그 해수면과 바다 수면이죠. 해수면과 금문교의 다리의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무려 66m입니다. 66m. 여기 올림픽대교의 높이 차이 한 20m의 3배 이상이 되는 66m인 이유가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 금문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85년 전인데요. 그때 금문교를 건설할 때 미국 해군 측에서 다리 건설청에다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대형 군함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수면과 다리 도로면의 높이 차이를 크게 해달라라고 해서 금문교는 바다 해수면과 다리 도로면의 높이 차이를 무려 66m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교의 한강 수면과 다리 도로면 높이 차이 한 20m에 한 3배 이상이 되는 높이 차이를 보이는 게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교의 탑이죠. 케이블들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주탑입니다. 주탑의 높이가 올림픽대교는 한 70m 정도 돼 보이는데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주탑의 높이가 무려 227m입니다. 227m.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교 그 탑의 높이 70m의 한 3배 정도입니다. 무려 222m의 주탑이고 다리 길이 자체가 금문교는 2.8km, 여기 올림픽대교는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올림픽대교 다리 길이 1.2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km 정도. 올림픽대교는 다리 길이가 한 1km 정도인데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한 2.8km 되다 보니까 올림픽대교는 주탑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금문교는 높이 227m의 주탑이 2개나 있습니다. 2개의 주탑이 그 금문교의 케이블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올림픽대교의 그 케이블이 24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림픽대교 케이블은 두께 자체가 그렇게 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0cm 정도, 케이블의 직경이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그에 반해서 금문교, 즉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케이블은 무려 두께가 1m 정도 됩니다. 1m, 직경 1m, 굉장히 케이블이 두꺼운 겁니다. 다리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걸 받치려면, 끌어올리려면 케이블을 굵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그 철사, 2~3만 개의 철사를 꼬아가지고 케이블을 만들었었습니다. 금문교는 그만큼 규모가 큰 다리고요. 그리고 제가 3년 7개월 전에, 즉 2019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봤을 때 금문교는 그 도로가 다리도로가 왕복 6차선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장 갓에 가장자리 쪽에 그 보행로 겸 산책로가 있습니다. 보행로 겸 산책로의 그 폭은 한 2m 정도 되는데요. 금문교에서 산책하는 분들, 또 자전거로 건널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때 달리기를 해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가장자리에 있는 보행로 겸 산책로에서 달리기를 해서 왕복하면은 같은 여행을 같이 하는 일행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남쪽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그 기념품 가게에서 아이 쇼핑을 즐기는 동료들이 너무 기다리면 안 되니까 금문교의 중간 부분까지 2.8km 길이니까 중간이면 1.4km 지점까지만 왕복을 했으니까 2.8km를 달린 셈입니다. 거기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스마트폰 셀카 촬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점이었던 금문교의 중간 지점이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미세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이 강풍과 지진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흔들림 없이 건설을 하게 되면 다리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서 다리가 한 8m 정도는 좌우로 흔들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풍과 지진에 견뎌낼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서 그 가운 다리의 중간 부분이 좌우로 한 8m 정도는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문교 달리기 하면서 중간중간에 멈춰서 셀카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동쪽으로 바라다 보면 저 멀리 오클랜드 지역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UC 버클리도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70명이나 배출한 UC 버클리도 있는데요. UC 버클리는 그 금문교 방문일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UC 버클리를 제가 방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일행들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시내에서 다
자고 있을 때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바트라는 고속 전철을 타고 다운타운에서 오클랜드까지 한 6정거장 정도 3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대학 UC 버클리 캠퍼스를 2시간 정도 투어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투어를 하다 보면 캠퍼스가 완만한 경사에 그 캠퍼스가 있는데요. UC 버클리의 역사는 한 160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서쪽 지역을 바라다 보면 전방 한 10km 정도 지점에 금문교 골든 게이트 베이 브릿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금문교 동쪽 지역으로는 알카트라즈 섬이라고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 그 섬은 뭘로 유명하냐? 영화 1급 살인, 더 록, 알카트라즈의 탈출 이런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그 알카트라즈 섬인데요. 그 알카트라즈 섬은 1935년부터 1963년까지 1934년부터 1963년까지 한 30년 정도 미국의 교도소로 미 연방 교도소로 활용이 됐던 그 섬입니다. 그 섬 주변에 바닷물의 흐름, 해류의 흐름이 굉장히 급물살이 흐르고 그리고 그 수온도 바닷물의 수온도 굉장히 낮고 주변에 식인 상어들도 출몰하다 보니까 거기를 탈출한다 할지라도 수영을 할 수 있어서 탈출한다 할지라도 바닷물의 흐름이 너무 급물살이고 식인 상어도 출현하다 보니까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 알카트라즈 섬을 미 연방 교도소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한 30년 정도, 1934년부터 1963년까지 한 30년 정도 교도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물살이 갑자기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살이 세지고 있는 이유가 배가 지나갔습니다. 방금 배가 지나가서 물살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 그 주변도 바닷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데요. 여기 강물도 갑자기 물살이 세진 이유가 배가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 알카트라즈 섬인데요. 그 교도소 운영 기간 딱 30년 중에 교도소가 폐쇄되기 한 해 전인 1963년, 62년도인가? 62년도에 3명이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탈출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게 영화 소재로 활용이 됐죠. 영화 더 록도 있고 1급 살인도 있고 알카트라즈의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도 그곳 알카트라즈 섬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곳을 투어하는 여행 코스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라고 피어라는 것은 부두, 항구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피어 39에서 유람선을 타면 1시간 정도 투어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피어 39에서 출발해서 금문교까지 금문교가 골든게이트 해협에 설치된 2.8km 길이의 다리인데요. 그 금문교까지 가서 거기서 반환을 해서 다시 피어 39로 돌아오는 1시간 코스의 유람선 그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을 타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골든게이트 브리지, 즉 금문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알카트라즈 섬을 보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 대교를 배경으로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 즉 금문교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금문교의 색깔은 인터내셔널 오렌지라 해서 강렬한 그 오렌지 색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색깔이어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2명 정도가 그곳에서 자살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그 다리 색깔이 원래
검은색이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초록색으로 다리 색깔을 바꿨더니 좀 안정감을 줘서 자살하는 사람이 기존의 자살자 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렇듯이 금문교도 색상을 강렬한 인터내셔널 오렌지에서 좀 뭐 파랑색이나 초록색 이런 걸로 바꾸면 자살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2년 반 전에 인문학 서적을 3권 집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두 번째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인데요. 첫 번째 책인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에도 해외 여행기를 많이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여행기 편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이 24절기상 추분입니다. 추분.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추분인데요. 내일이 추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짧아지게 되겠죠. 동지 때까지. 내일이 추분이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찬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여기 보시면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촬영했는데요. 그 너머로 지금 서쪽 방향입니다. 그 너머로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철교고 그 너머로 잠실대교가 있는데요. 잠실대교에 수중보가 있다 보니까 잠실 수중보 동쪽 지역인 이쪽은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배들은 운항할 수 없는데요.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배가 지금 운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배들은 이곳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통과할 수 없는데 저 배는 광나루에 있는 순환구조도의 배가 지금 고속보트가 지금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초록색 저 배는 이제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저 배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광나루 한강 순환구조도의 배로 추정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동에서 서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저 파란색 배는 한강공원관리사무소 배인 것 같습니다. 일반 배들은 이곳을 운항할 수 없습니다. 자, 배들이 지나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